타임스맨은 11층인데요. 아, 윤 교수님 또 이번에도 또 한상희 선생님이라고 또 이렇게 붙여주셨네. 선생님, 제가 무슨 선생님, 학생이나 다름없는데. 이 사무실이에요. 한 번에 붙잡 못하고 예. 아, 떨어지셨죠, 한 번. 예, 예. 한 번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떨어졌지? 3번 떨어졌던 거. 예.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90점 만점에 86점이 나왔으니까 예.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붙었죠. 면허.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 보니까 예. 더 점수 나빴어요. 86이 아니라 83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90점 맞는 게 쉽지가 않아요. 면허. 네. 예.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예전에 초창기에는 사실 그게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80점이 됐다가 다시 강화시켜서 90점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턱을 임의를 자꾸 올리니까 예. 초창기는 진짜 면허를 그 가서 내가 한국에서 면허증이 있다고 그 이거만 보여주면 됐어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중국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야, 뭐, 나는 중국에 운전할 생각 없다. 워낙 험하게 운전하니까 예. 사고 나면 그 대책이 안 쓸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교만 해도 그 캠퍼스가 아주 넓은데 한 4만 명이 주제를 살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구 비슷해요. 예. 예, 아니면 동 정도? 최소한 동이 되죠. 그러네요. 4만 명 살면은. 예, 동이 되죠. 거기 학생들이 아마 거의 한 대씩 갖고 있을 거예요. 자전거요? 자전거요. 예전에는 그 GM이 그 안에서 그 자동차 그 시범 운행도 했잖아요. 했죠. 저 조그만 자동차. 예, 빨간 거 저희 지금도 하나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전동, 전기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예. 렌트잖아요. 나도 아직 그거 한번 렌트해서 타보려고 하는데 전기차는 여기서 저기 그 번호판 안내 무료잖아요. 그죠? 상하이는. 차는 뭐죠?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사지 않을까요? 사죠. 사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전기 충전이죠. 아, 충전. 아, 예. 그쵸. 예. 그래서 지금은 있잖아요. 조금 아마 가격일 텐데 그 전기차를 렌트해 줍니다. 예. 예. 그 렌트하는데 야증이 2,000 RMB인가 그럴 거예요. 아, 역시 자동차는 세네요. 야진이. 1,000원 예전에 좀 잘 저도 그거 한번 빌려 야증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제 주위에 지인들 몇 분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좀 이렇게 해보고 차는 조금해요. 예. 예. 근데 자전거는 지금의 자전거는 이제 공유경제 자전거는 내가 탔던 아무데나 타고 아무데나 누워도 되군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전기 충전한다면 딱 거기서 차를 빌렸고 다시 거기서 예. 차를 파킹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편한 제도 같아요. 차는 구입하셨어요? 저는 거의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굳이 꼭 차를 이렇게 소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하이는. 예. 예. 워낙 차도 많이 밀리고. 뭐 점점 구입에 대해서 그 욕구가 사라지게 돼요. 벌써요. 예. 뭐 굳이 구입을 하려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 뭐 많은 사람들 회의 때 만나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사람들 보면 차 주차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 미안. 아니면 같이 타고 가면 저희는 내리고 먼저 장소로 들어가 있고 차를 갖고 온 사람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뭐 해서 한 그렇죠. 1, 20분 후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오는 말은 한결같이 주차장이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그 주차장을 알려주는 앱도 많이 있죠 여기. 예, 그래서 그것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런데 뭐 과연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차를 꼭 차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요. 네, 태워줘야 되지. 자기가 그 다음에 또 자기 또 주차로 가야지. 주차로 또 헐레벌떡 뛰어와야지. 그죠. 기름값 쓰죠. 되고. 그럼 또 차 타고 나갈 때 또 지가 먼저 가서 또 준비 다 해야지. 예. 그러니까
암암리 처음에는 차가꾼이 굉장히 멋있는 그 퍼포먼스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그 모드가 귀찮으려고 이제 해야 되나 하는 식으로 살살 바뀌는 것 같아. 뭐 이건 영업 비밀인데. 그러세요? 그렇고 최근에 예. 학교로 일본에 아주 뭐 누구든지 알만한 기업이 예. 같이 이제 산업 컨소시엄을 하려고 와서 계속 이제 좀 미팅 중이에요. 예. 어느 비즈니스든지 예. 지금 자본이 이렇게 팍팍 들어가면 좋은 사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그냥 테스트로 디자인도 모캅을 뭐 한 10개만 될 걸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회사랑 야 2개 이상 못 만들어 이렇게 되면 이제 2개 무조건 초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2개를 해놓고 뭔가 아닌데 또 하고 싶은데 예. 안 돼? 그런 데서 결과물이 좀 차이가 나는군요.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역시 디자인도 돈이군요. 영향 미치죠. 예. 근데 그 기아의 이제 그 아우디에서 온 예. 슈라이어 슈라이드 페드 같은 사람 정도가 있다면 예.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다 돈이긴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움직이기 다 돈이긴 해도 예. 그리고 미쯔비시도 의사결정이 사장님의 주관에서 의사결정한다는 얘기 들었군요. 사장님 의견이 절대 무시되면 안 된다 봐요, 저는요. 근데 디자인이 잘 되려고 하면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프로세스가 빨라야 된다 봐요, 저는요. 너무 길면 너무 하나 하는데 오래 걸리면 예. 2개의 큰 문제가 걸려요. 매너리즘에 빠져 디자인들이요. 그게 함몰돼서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또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자꾸 들어가요. 예. 그러면 나중에 수정이 불가피해져.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능해져. 예. 예. 뭔가 하려고 해도 또 비용이야?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여기서 적절히 해서 끝낼 수밖에 없는 시간에 그래서 1년 텀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세스든지 이걸 2석달을 확 줄여버려야 되면 그래서 2석달 하고 또 받고 업을 시키는 게 저는 그렇게 만약 디자인 최고 책임자가 된다면 2가지를 하겠어요. 외부 디자인을 하고 내부 디자인을 섞어서 일을 한다면 나는 대수 디자인 안 보다 신선한 걸로 디자인 보고 바로 얘기를 하고 업 시킨 다음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괜히 비밀스럽기 때문에 내부 디자인만 가지고 내부에서만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내부에서만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주 함몰됩니다. 100% 함몰된다. 생각이 거기서 바꿔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야 요거 어떤 아이디어나 좋은 조형 모티브를 잡으면 그거 갖고 아주 죽자살 매달리죠. 특히 디자인은 더해요. 그거 하나 잡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야 이게 새로운 컨셉입니다. 새로운 조형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거 갖고 죽을러도 못한다고요. 근데 같이 최고 책임자에게 그게 같이 개발을 같이 착수하고 같이 말려들면 세계 책임자 그 매너리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지 못하죠. 최고 책임자는 될 수 있으면 그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는 뭐 디자인 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디자인 늪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늪까지 빠져든다고.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쯔비시는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너무 못생겼죠. 네. 저는 이제 그 디자인을 할 때 너무 단순 명쾌하게 얘기를 하죠. 회사가 지향하는 아이덴티티,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상이 가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철저하게 그 계산해 놓고 디자인해도 충분히 좋은 디자인 나옵니다. 라이트들이 한때는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라이트, 그래서 끝이 아주 날카로운 거. 그래서
아주 공격적이고 눈에 그냥 부리부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했군요. 그거에 반대되는 라이트가 있었어요. 라이트가 있으면 맨끝이 쭉 찢어 올라가는데 이걸 쑥 꺾는 것들도 덜어 나와요. 예. 예. 그러면 눈꼬리 축 처지는 거야. 그러면 되게 그 힘이 없게 보여요, 차가요. 미쓰비시도 그 중에 제 하나입니다. 나는 저 디자인했던 친구 정신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의사결정했던 최고 책임자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이 어디,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그러니까 다 눈꼬리가 올라간다면 눈꼬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받아들이는데 눈꼬리를 하나 쭉 내리면 예. 아 신선해 보다는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이상하다고 이렇게 보죠. 그걸 예전에 얘기했나요? 도요타의 야리스 리서치를 토요타 쪽하고 이야기할 때 야리스 차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전에 토요타는 캠리라고 해서 아주 좋은 차를 중국에서 출시해서 아주 척척척 팔았죠. 그래서 혼다랑 같이 이제 아주 경쟁을 했죠. 그 급에서는요. 근데 코로라라는 이제 중형차에서 이제 패밀리 세단 중형차에서는 또 코로라가 아주 또 독보적으로 잘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세단, 중형 세단이 잘 나가니까 소형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색이 갖춰지겠다. 그래서 소형차는 일본은 뭐 야리스, 도요타는 야리스니까 야리스를 이제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디자인 리서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리서치를 이렇게 하니까 영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왜요? 네, 간단해요. 야리스 차는 저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주로 이제 외국계 기업에 해주는 일인데 잠깐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이 좋겠냐 아니면 자기들이 나온 차에 대해서 이 방향 디자인에 대한 평가예요. 객관적인 평가인데 그게 대한 평가 그 과학적인 툴을 제가 이제 학습을 했고 그 툴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야리스 차를 이렇게 보면 이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에서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어요. 디자인 좋다고. 근데 중국에서 했더니 이 평가는 디자인에서는 보통이고 구매 의견은 상당히 구매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리서치 결과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도요타는 굉장히 난제를 표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소위 말하면 메인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리서치 지켜보고 나도 지켜봤는데 나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다른 회사들이 잘 안 보다 내가. 예. 지금 다 모든 계획을 짰는데 윤선영 이야기 듣고 조금은 이제 주춤을 했는데 일단은 뭐냐 했더니 야리스 차를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귀엽다고 얘기한다. 예. 여성스럽다고 얘기한다. 근데 일본말로 귀엽다 할 때 가와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와이라는 뜻하고 중국말의 커아이라는 말은 그냥 번역을 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내포트는 상당히 다르다. 가와이가 갖고 있는 일본말의 뜻은 여성스럽게 귀여운 것도 있지만 솔직하다, 담백하다, 꾸밈이 없다 이런 아주 좋은 순기능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커아이, 귀엽다 하면 여성스럽다, 여성스럽다면 약하다는 뜻이 있다. 근데 일본에서 가와이 할 때 귀엽다 하고 약하다는 뜻으로는 잘 안 가요. 근데 중국은 약하다는 뜻으로 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카와이 하면 있잖아요. 남자들보다는 애기들한테 쓰고 조그만 여자들한테 쓰는 거예요. 조그만 남자들한테 안 써요. 근데 일본에서는 가와이를 자기 아버지한테 써요. 막 할머니한테도 쓰고. 네, 할머니한테도 쓰고 자기 아버지 남자한테도 써요. 남자 친구한테도 써요. 행동이 순구무진할 때 아무 꾸밈 없이 어떤 실수를 해도 이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럴 때는 가와이란 말을 써주지 않아요. 카와이란 말을 안 써줘요. 그러니까 조그만 여자아이들한테 써준다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카와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군요. 약해 보이는 야리스가. 네, 되게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약하다는 말은 굳이 안 넣었어.
예, 약하다는 말은 너무나 부정적이니까 쭉 긍정의 단어를 쭉 이렇게 안배하면서 물어보는데 계속 걔 가와이, 커와이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너무 많이 빈도수가. 근데 어떤 한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건 결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리서치를 해보면서 그거는 아주 중심 있게 주의 있게 보여야 될 거예요. 여러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계속 그 빈도수가 많이 나오면 이게 나중에 발못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근데 딱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달에 1,500대 파는 목표로 했습니다. 1년에 18,000대. 양이 많지도 않아요. 야리스요? 예. 아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예. 처음에? 예. 너무 그 완전 폭삭 망한 건데요? 네. 한 달에 1,500대 팔면? 15,000대도 아닙니다. 예. 1,500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도요타 그 차이나가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코롤라는 많이 못 판다고? 사실은 코로나는 한 2, 3천 대죠. 예.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비하면 뭐 한 8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소형차 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그 당시에 그래서 소형차가요. 그와 유사한 소형차 중국 차들 싸구려 차들이 이미 많이 포진돼 있었어요. 그 옛날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죠. 예. 아. 이미 많이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리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리스는 당연히 일제 브랜드, 토요타 브랜드들이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비싸요. 같은 차에서 15,000원은 조금 더 비싸다 하고. 근데 차를 처음에 구입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80% 이상이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구입하는데 여성 큰 차를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중국은 차를 사는데 그 소형차는 1선 도시에서 거의 안 사요. 예. 예, 2선, 3선, 4선 도시로 넘어가는데 그럼 2, 3선 도시로 넘어가면 어떤 패턴이냐면 가족들과 가족이 사요. 가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부모들이 돈을 좀 일부 지불해줘요.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의 취향도 고려를 해야 돼.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소형차를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 동네 그 좀 나이가 든 한 50대 60대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취향도 좀 고려해 줘야 되고 예. 내가 운전은 내가 남자아이는 아들이 하고 그래서도 그런 미스를 내가 범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출시를 하니까 한 800대가 팔렸어요. 그럼 다음 달엔 좀 더 많이 팔리겠죠 기다렸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800대가 해서 이게 쭉쭉쭉 들어가서 6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 네. 좀 옛날 얘기라고 해도 거의 안 팔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저는 급히 디자인에 들어갔어요. 아 수정 디자인. 네, 수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 들어가서 급하게 바꿔야 되니까 앞에 뭐 그릴밖에 바꿀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릴을 잽싸게 바꿨다고 그때 일본 디자이너가 와서 예. 예, 자문을 구해가면서 저한테 일본 영사관에다 강연을 했던 거예요. 예. 일본 사람들 앞에서. 예. 예. 이게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야리스였습니다. 아 예. 이때 야리스 진짜 안 예뻤죠. 지금도 솔직히 안 예쁘지만. 게다가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수정된 거요? 수정된 거. 아 이게 확실히 지금 이 수정된 게 확실히 이 중국 차에서 많이 보던 그런 예, 디자인이 나오네요. 나오죠. 예. 이때 이제 이런 스타일 디자인을 그 중국 브랜드의 차에서도 저렇게 많이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성택 맛을 이제 여성택에서 중성택으로 가자. 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비교해 보면 요거만 바꾼 거예요. 요거만요. 예. 근데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다른 건 선 하나도 안 봤어요. 예. 선을 볼 시간도 이것만 보내도 6개월 걸렸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제 공격형으로 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거죠. 닛산의 마치. 예. 이 닛산 디자인, 그러니까 저도 닛산 만나고 참 닛산도
저는 이 말 듣고 참 내부에서 소통이 참 안 되네 하는 걸 느꼈어요. 여기 닛산 자동차 디자이너들 몇 분 하는데 상해 북경에 있어서 지금 스튜디오고요. 상해 있다가 옮겼어요. 예. 닛산이 마치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차입니다. 이거는 뭐 일본에서는 이제 국민차 중에 하나가 되는데 오히려 야리스 이상일 거예요. 예, 소형차로는. 예. 이거는 일본에서는 저는 일본에서 이 차를 볼 때는요 부담이 없어요. 예. 저는 한국에서 한국 차를 보면 부담이 없는데 중국에 오면 왜 한국 차가 그렇게 왜소한지 저는 한국에 가서 이 강의할 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한국 차를 볼 때는 적절한 느낌이 드는데 중국에 오는 순간에 그냥 왜소하고 압축돼서 느껴진다. 제발 이렇게 중국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따치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대범하고 대단한 그 느낌을 줘야 된다. 그게 안 들어가면 굉장히 옆에 있는 덩치 큰 애들 때문에 찌그러든다. 느낌이.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현대 모잉카 같은 차가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엔 좀 되게 디자인이 진짜 안 예쁜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따치 그거와 그 컨셉에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대범하고. 이 차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건 제가 리서치를 안 들어갔지만 이것도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차입니다. 닛산에서는 아주 뼈를 이렇게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이후에 개인적으로 리서치하면서 알았던 건 뭐냐면 이 차를 보고 뻔딴이라고 그래요. 뻔딴이라는 말이 뭐냐면 중국 은혜 말하면 전에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걸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차예요. 네. 역시 디자인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는 차들 보면 이 당시에 그 GM의 소형차가 제일 좋았는데 탄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떨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좀 강하고 좀 떨떨한 느낌. 제가 현대 가서 이렇게 재작년에 북경현대 서울에서 디자이너들 오셨고 그다음에 북경에 오고 마케팅 들어와서 한 40여 분 앞에서 한 50여 분 앞에서 이제 할 때 컨셉 얘기를 하면서 있을 거예요. 잘. 한 번이 그 13년도 8월달에 한국으로 13년 두번 해줬는데 중국 소비자들이 왜 유럽 브랜드를 편애하는가, 특히 독일 브랜드를 편애하는가라는 탑표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해서 강의를 했는데 저 유럽 브랜드 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특히 독일 브랜드가 편애를 받는데 독일 디자인하고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웨덴이나 볼보라든지 그런 회사 영국의 차들하고 디자인을 할 때 독일 차는 중국인의 감에 딱 맞는다. 중국인들의 감성 코드가 뭘까라고 하면 이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많이 팔렸고 뭐가 많이 팔렸고 이렇게 쭉 나오군요. 예. 여기도 이제 따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중국인의 감성 코드 중에 중국인들은 중국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중국인들이 가장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역사의 장구성보다는요 크기의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우리는 큰 나라야, 대국이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인정해줘요. 그 부분을요. 이 차가 굉장히 있잖아요. 대담하면서 디테일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차가 이걸 모방을 왜 안 하겠냐, 모방을 한다. 그런데 중국 차들이 모방하면서 모방의 테크닉도 참 떨어지더라. 뒷차는 모양이 괜찮아요. 옆차도 그냥 옆차도 괜찮아요. 옆차도 나쁘지 않아. 이거 체리네요, 체리. 예. 예. 체리가 아니라 JAC. 예. 예. 허프이는 JAC. 그러니까 이제 아우디가 내가 이렇게 분석을 이제 아우디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각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기 살짝 넓어졌다 살짝 가늘어지면서 차가 안정감이 있으면서 세련되게 준다고요. 이런 묘한 각도의 이건 디자이너는 감각을 잡아냅니다. 이걸 이거 어떻게 잡아내면 너는 디자인 할 수가 없어. 디자인 하지 마 이렇게 편해요 이야기가. 이걸 감각적으로 못 잡아내면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하기 빨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친구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종이짝이 쭉 잘라서 짧게 붙인 거예요. 테이핑만 해서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카피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안 닮아서. 너무 안 닮았는데요. 이거는 막 전혀 이때요. 예. 중국자들이 하나같이 어쩌다 저를 만나면 그 한국 디자이너들도 만나고 외국 디자이너를 만나면 그때 소위 롤 모델가 아우디 이 차였습니다. 이렇게 앞에 예. 이제 일체형으로 이 옛날엔 딱히 소위 말하면 범퍼시나 분단이 분리됐군요. 예. 싱글 프레임으로. 예, 이거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현대도 헥사스도 그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예. 예. 근데 현대는 좀 역시 조금 현대에서 아우디랑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헥사스 벌집이다 하고 이게 막 개념을 내세운 거고 이걸 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 디자인은 이렇다라고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오케이 했던 동사장, 예. 그거 여기 거기에 있는 임원들, 예. 그 괜찮아 개발해 도장 찍어줬던 사람들, 이 시골감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더러. 저 아직까지 이 차 못 본 것 같아요. 길에서.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예, 그러니까 아우디는 중국의 따치와 디테일, 중국 사람들이 디테일에서 이렇게 감각이 무디다고. 물론 지금 애들은 그걸 표현을 못하지만 중국의 전통 제품을 항상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향수가 있고 우리는 저랬어 아주 디테일했어 있는데 지금의 젊은 디자이너 저는 지금 젊은 디자이너나 아니면 중견 디자이너한테 그래요. 너는 너희 조상보다 훨씬 디자인 못한다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과 정말 디자인을 못해도 정말 못한다고 그래요. 너희 조상이 너는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손 수공으로 만든 거라든지 저는 중국에서 뭘 봤냐면 번호로 맞히는 그 비밀 그 열쇠 있지 않습니까? 번호로 이렇게 맞히는 사람, 예. 숫자로 이렇게 그게 고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난 그게 거의 서구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그게 고대 시대에 나와요. 번호로 이렇게 맞춰서 열쇠를 다 여는 거예요. 그럼 아래 그 기구진 정치가 아주 되게 디테일할 텐데 그걸 중국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데는 향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제공하니까 아우디는 그걸 딱 제공하니까 아우디 차에 피를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감성에 맞았군요. 네. 마침. 네, 대담하죠. 그 하나의 필로 딱 앞에 되는 게 나는 아우디에 있어서 그거가 아우디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우디도 분리했어요. 예. 근데 내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감론을박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미래 트렌드는 이거야 하고 있잖아요. 누가 밀어붙이고 그걸 선택했던 사람이 상당히 용기 있고 통찰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밀어붙이고 나갔고 그래서 그걸 대담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각도라든지 안에 이렇게 힐 같은 것들을 살짝 변화주군요. 그것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줘요. 이 독일 친구들의 감성이에요. 그 감성하고 중국인들의 감성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성하고 중국 감성은요 잘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아시아권이고 한자권이고 옆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된다. 아니 안 맞는 것 같아요. 조형물은 잘 안 되고 봐요. 예. 저번에 그 프랑스 차는 뭐 약간 좀 장난감 같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중국 소비자의 눈에는. 장난감 같이 보이죠. 왜냐면 그 따치라는 개념을 별로 안 넣어요. 제가 볼 때는. 아 프랑스 차는요? 네. 낭만틱하다 해야 되나? 예. 로맨틱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제 프랑스 작품이 저는요 왠지 하다 만 듯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특히 앞부분에 이렇게 힘 있게 쭉 내리는지 이게 너무나 슉 곡선을 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국 정서에는 참 안 맞게끔 디자인한다. 이 프랑스 정서나 프랑스의 아이덴티티는 그 맞아요. 그 프랑스들이 차가 처음에 쭉 나왔던 것을 보면 그는 프랑스 정서에 맞겠지만 중국 정서에는 참 안 맞는 정서를 계속 프랑스 정서를 심으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눈어든지 프랑스 차가 제일 먼저 중국에 들어와서 자동차가 이런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된다 봐요. 코카콜라가 콜라는 이런 거야 예. 라고 해서 콜라 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시면서 이게 콜라구나 하고 처음 맛보면서 그냥 그때 무조건 인식을 하는 당연히 몰라도 이미 자동차가 그렇죠. 아우디가 들어오고 미국 차가 들어오고 나서 프랑스 차가 들어왔던 그런 시점에서는 미국 차랑 독일 차가 롤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차에서 인식되고 이제 되고 그 차가 또 현재가 그 차가 후져서 후발업체 되면 몰라도 아직도 미국 차랑 독일 차가 선발 그룹에서 짱짱하게 나와 있으면 후발이란 우리나라랑 일본은 그걸 항상 리서치 대상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요즘 디자인이 그런 거 아닌가요? 중국 시장 많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예. 과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닛산. 예, 닛산도 그렇죠. 예. 예, 닛산은 좀 그런 면이 있고 좀 과감하게 만드는데 저는 닛산 토요타 디자이너한테 직접 예. 여기 들으면 토요타 디자이너들이 실력이 많이 줄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차를 왜 정말 장난감 비슷하게 자꾸 끌고 가나. 좀 사람이 그 라이트라는 형상을 보면 이제 응시하고 멀리 보면 이렇게 사자나 독수리용 같이 이렇게 날카롭지만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 비전을 그리는 눈이 있고 심정지를 째려보는 눈이 있는데 저는 독일에서는 멀리 내다보고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일본 차에서 저는 째려보고 짜증나는 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감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저는 느껴요. 물론 일본의 디자인 센터가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해서 전 나라 전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일본은 뭐 아주 유명한 디자인 회사, 디자인 자동차 회사인데 우리는 전 세계 스튜디오가 동일 같은 아이템을 시작한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요? 네. 무슨 차를 개발하자 예. 하면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스튜디오가. 그래서 미국은 미국 스튜디오에서 미국인들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고 유럽은 유럽인들 중심으로 일본은 일본인 중심으로 이렇게 중국은 중국인 중심으로 물론 이제 거기 있는 각 팀장들은 일본 사람이고 이제 코치를 하겠고 이제 관리를 하겠죠.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끝나고 그 결과물 똑같이 취합을 해서 소위 말하면 아 미국에서 온 뭐는 이렇게 디자인이 있구나 유럽에서 온 뭐가 중국에서 온 뭐다 이렇게 쭉 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디자인 전략을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저것도 참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나서 최고 헤드쿼터들이 헤드 코치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디자인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일본 회사 이야기 듣고 맞아 그렇게 가는 게 역시 너희 회사는 역시 세계적인 회사다워.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일본 회사들은 지금 디자인실을 굉장히 키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대나 기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기아 디자인실이 여기 상해에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저쪽 시골로. 나는 왜가 난 정말 캐셔네요.
나는 한국 디자이너들한테 요거 잘 하고 요거 잘 먹는 편이에요. 내가 현대 가서 기아 가서 몇 번 강의하면서 참 욕을 많이 했어요. 참 칼로로 일을 한다는 얘기를. 그리고 참 디자이너 이렇게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기가 이렇게 안 들어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은 기아차가 워낙 되게 좋아서 좀 이렇게 되지만 디자인실은 진짜 대도시에서 트렌드에 민감하고 인재들을 이렇게 중국 사람들 좋은 인재를 뽑아서 여기서 진짜나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중국향으로 이렇게 뽑아서 서울 쪽하고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부닥쳐가면서 이렇게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 느낌이 전혀 없는 거야 일단은. 그런 거 이렇게 기회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몇 시죠?